로베르토 로셀리니, 루키노 비스콘티와 함께 이탈리아 네오리얼리즘 영화의 3대 거장이라 불리는 비토리오 데시카 감독. 그는 특히 자전거 도둑이라는 불세출의 걸작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 영화는 네오리얼리즘 영화의 최고 걸작일 뿐 아니라 영화 역사상 최고의 영화에도 항상 빠지지 않고 순위에 오르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른 감독들과 마찬가지로 그는 이후의 네오리얼리즘에서 벗어나 다양한 영화들을 연출했는데 2차 세계대전 이후 이탈리아의 시대상과 사회상을 담아낸 멜로, 코미디, 드라마 장르의 영화들을 만들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감독의 영원한 디바 소피아 로렌, 그리고 마르첼로 마스트로얀니와 함께 만든 작품들이 재미와 완성도 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요. 고전 영화 팬들에게 유명한 해바라기, 그리고 소피아 로렌이 외국어로 연기한 배우로서는 최초로 아카데미 연기상을 받은 두 여인 같은 영화가 대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변주곡은 비토리오 데시카, 소피아 로렌, 마르첼로 마스트로얀니 트리오의 대표작 가운데 하나로 각각 나폴리, 밀라노, 로마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세계의 색다른 사랑 이야기를 다룬 옴니버스 영화입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는 나폴리가 배경인 아델리나입니다. 아델리나는 실직한 남편 카민을 대신해 길거리에서 밀수된 담배를 팔면서 가정생활을 책임지고 있죠. 하지만 그녀는 이미 벌금이 체납된 상태이고 이대로라면 수감을 면치 못할 상황입니다. 하지만 변호사 조언을 통해 이탈리아 법에 따라 여성이 임신 중이거나 임신 후 6개월 이내에는 구금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결국 아델리나와 카민은 이 위기를 돌파할 방법을 발견합니다. 바로 끊임없이 아이를 낳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부부는 8년 동안 무려 7명의 아이를 낳게 됩니다. 하지만 천년만년 영원할 것 같았던 부부의 행복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시간이 흘러 카민의 기력이 쇠약해지면서 더는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대로라면 결국 아델리나는 투옥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둘 사이가 소원해졌냐고요? 그런 것 같지도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아델리나는 더욱 농염해지고 심지어 성욕 또한 줄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카민이 이런 아내를 감당할 기력이 사라진 것이죠. 결국 아델리나는 투옥을 면하기 위해 남편 친구의 아이를 가져볼까 시도도 해봅니다. 하지만 마음이 따르질 않네요. 결국 아델리나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스스로 교도소에 갑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아델리나를 위해 탄원서를 작성하고 벌금을 모금합니다. 마을의 모든 사람이 아델리나 구하기에 나선 것이죠. 과연 아델리나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 에피소드는 밀라노가 배경인 안나입니다. 잘나가는 기업가의 아내인 안나는 자신의 롤스로이스를 몰고 내연남인 렌조를 만납니다. 롤스로이스를 모는 그녀에겐 도로 위에서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앞차와 접촉사고를 내도 상대방은 비싼 롤스로이스를 보고 항의조차 못하지요. 안나와 안나의 롤스로이스는 도로 위에 무법자입니다. 하지만 안나의 권유로 대신 운전대를 잡은 렌조가 아이를 피하다가 추돌 사고를 내면서 상황이 급변합니다. 안나는 20분 정도의 러닝타임을 가진 가장 짧은 에피소드입니다. 마지막 에피소드는 로마가 배경인 마라입니다. 마라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상류층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매춘부입니다. 그런데 옆집에 사는 사제 수업을 받는 청년 움베르토가 마라와 거리를 두라는 할머니의 충고에도 불구하고 마라에게 흠뻑 빠져들지요. 담장을 사이로 두고 마라와 움베르토는 조금씩 서로에 대한 마음을 열어갑니다. 하지만 움베르토의 할머니는 마라를 찾아와 그녀에게 눈물로 호소합니다. 마라 때문에 움베르토가 사제의 꿈을 접었다는 것이지요. 어쩌면 심장이 약한 움베르토의 엄마가 충격으로 죽을지도 모른답니다. 그런 움베르토의 할머니를 위해 마라는 한 가지 약속을 합니다. 움베르토가 다시 신학교로 돌아가면 그녀가 일주일 동안 그 어떤 남자와도 성관계를 맺지 않을 것이라고요. 움베르토는 자신에게 신학교로 돌아가라는 냉담한 마라 때문에 성직자가 되길 포기하고 입대를 하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마라는 움베르토가 다시 사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의 충성스러운 고객인 아우구스토와 함께 움베르토를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과연 움베르토는 무사히 신학교로 복귀할 수 있을까요? 세 개의 에피소드는 각각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도시들이 배경입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인 아델리나는 당시 이탈리아 내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낙후된 남부를 대표하는 도시 나폴리를 배경으로 전쟁 이후에 출산조차 생계의 수단으로 삼았던 노동자 계층의 서민들이 서로를 도우며 살아가는 이야기를 그린 코미디입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인 안나는 이탈리아 최대 경제 중심지인 밀라노가 배경으로 자동차에 집착하는 귀부인을 통해 부르주아의 위선을 다루고 있습니다. 마지막 에피소드인 마라는 이탈리아의 수도이자 교황청이 위치한 로마를 배경으로 세속에 빠진 신학도와 신에 대한 맹세를 지키려는 매춘부의 이야기를 묶은 풍자극입니다. 네오리얼리즘 영화는 세계대전 이후 시대상을 생생하게 묘사한 내용적인 측면과 더불어 초저예산의 비전문 배우들을 고용한 형식적인 측면 역시 중요한 영화 사조입니다. 하지만 네오리얼리즘 시대 이후로 시대를 대표하는 감독들은 이 사조에서 벗어나 자신들의 영화 세계를 찾아갔습니다. 이 가운데 비토리오 데시카 감독은 통속극의 형태를 통해 전후 이탈리아 사회를 다루는 영화들을 만들었습니다. 시대와 형식이 바뀌었지만 영화를 통해 세상을 다루는 그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리고 네오리얼리즘의 전통은 프랑스의 누벨바그로 이어지며 또 다른 현대영화 창조에 기여하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이 영화의 원래 제목인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은 비토리아 데시카가 생각하는 나폴리, 밀라노 그리고 로마로 대변되는 이탈리아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의 변주곡에서 가장 빛나는 것은 바로 여주인공 소피아 로렌입니다. 이탈리아 영화계의 영원한 디바이자 이탈리아의 명프로듀서인 카를로 폰티와의 결혼 생활을 통해 이탈리아 영화계의 데모이기도 했던 그녀는 이 영화에서 각각 빈민가의 가정주부, 부르주아의 아내, 그리고 매춘부라는 전혀 다른 세 캐릭터를 연기합니다. 특히 마지막 에피소드에서 안나가 아우구스토를 유혹하는 스트립쇼 장면은 왜 그녀가 동시대의 수많은 여배우들을 제치고 최고의 섹스 심볼로 추앙받았는지를 보여주는 명장면입니다.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최우수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하기도 했던 사랑의 변주곡은 현재 네이버 시리즈온에서 유료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해바라기, 이태리식 결혼 등의 비토리오 데시카, 소피아 로렌, 마르첼로 마스트로얀니 트리오의 다른 영화들도 서비스하고 있으니 꼭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